아닙니다. 저는 이 자리에서 악기 같은 박근혜 X에 묻고 싶습니다. 무엇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서울로 나가겠다는 것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는가? 서울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. 끝까지 싸워주십시오. 우리 동무들을 당장 돌려보내라! 재작년에요. 북한 식당 여종업원이 집단으로 탈북한 사건이 있었죠. 최현미 기자,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민변이 고발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? 예, 그렇습니다. 어제 민변에서 이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의 탈북은 국정원의 기획 탈북이었다. 기획된 거다? 예, 그렇습니다. 그렇게 주장하면서 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요. 박근혜 정부 당시 이병호 전 국정원장 그리고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당시에 국정원 해외 정보팀장을 맡았던 정모 씨 이렇게 세 명을 고발을 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오늘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이 돼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. 그러니까 자진해서 넘어온 것이냐 아니면 국정원이 납치를 하거나 혹시 기획으로 데려온 것이냐. 손정혜 변호사님, 이 지배인이라는 사람의 인터뷰가 공개돼서 파장이 커진 건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진의 성격이 좀 약한 것 같기도 해요. 오히려 사기성, 기획성, 강제력을 동원한 직권 남용 혐의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데 일단 종업원들이랑 무조건 같이 오라고 했다라는 것이고 일단 자기도 말 못할 사연이 있다라고 국정원 직원이 얘기하면서 큰 어떤 작전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훈장도 주고 원하는 건 다 남한에서 할 수 있게 해주겠다,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종업원들한테는 그냥 상황을 설명을 안 했다는 겁니다. 우리나라로 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숙소로 옮길 뿐이다 정도 얘기를 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취지인데 이 지배인은 어찌됐든 이 경위를 알고 있었지만 이 종업원들은, 여자 종업원들은 그냥 숙소로 옮기고 우리 대한민국에 가는 것조차 모르고 이동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 대사관에 가서야 한국에 간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성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이 탈북 사실을 몰랐고 대한민국 입국 사실이 자진 의사가 아니고 오히려 어떤 기망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납치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불법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 대한민국으로 온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지금 이 허 지배인의 어떤 주장 그리고 방송 내용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. 조금 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 이게 모든 종업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가령 기획성으로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? 그때가 이제 4.13 총선, 2016년 4.13 총선 6일 전에 이제 들어온 거래요. 들어왔으니까 그때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. 물론 우리가 허강일 지배인 말을 100% 아직 수긍할 수는 없어요. 여러 가지 조사도 해봐야 되는데 원래는 허강일 지배인이 자신하고 와이프, 부인하고 같이 남한으로 가고 싶다 했대요. 근데 이제 돌연 이제 국정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너 혼자는 안 된다. 그 팀을 같이 와라. 근데 허강일 지배인 설명을 들으면 이 북한에서는 중국 식당에 근무하는 게 우리나라 아이돌하고 비슷하답니다. 북한에서 1년 벌어서 일하는 것보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한 달 식당에서 일하는 게 수입이 더 많대요. 그리고 또 연예인처럼 노래도 하고 춤도 배우고 중국 식당에서 그러는데 이 지배인이 여권을 다 같이 그 식당 종업원은 다 같이 갖고 있대요. 그래서 언제든지 중국 지방을 이 지방 저 지방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 허강일 지배인이 말레이시아 대사관으로 갑자기 가서 거기서 북으로 지금 돌아가면 처형당하니까 가자 했다는데.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여종업원들을 협박했다는 얘기죠. 그렇죠. 처형당할 수도 있다 해서 강제로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. 우리나라 탈북 세터민이 31,500명이 살고 있거든요. 그분들을 옛날에 6.25 때 거제도 포로수용소처럼 너 어디로 갈래? 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국가 안보하고 관련된 게 국정원의 일이거든요. 특히 가족 탈북은 국정원이 여태까지 개입되지 않은 일이 거의 없답니다. 그동안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나라 종교단체나 좀 양심적인 단체 이런 데서 조용히 좀 여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적폐청산 차원에서 조사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조용히 좀 그분들의 진심을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. 그 탈북자들 12명의 여성들은 20대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든요. 자칫 안 돌아간다고 하면 북한의 가족들이 또 이중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마음만 먹으면 지금 한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북경에 가서
대사관 통하면 얼마든지 지금 북한으로도 갈 수 있는 게 이 길이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솔로몬의 지혜처럼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그분들에 대해서는 인권을 좀 존중해주는 예. 그런 좀 신중한 자세가 좀 요구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. 박선배 변호사님, 서울중앙지검이 공안 2부에 배당을 했어요. 네네. 수사를 그럼 불러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예, 불러서 해야죠. 언론 공개는 하기가 어려울 테고 일단은 한 사람 내지는 두어 사람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걸 온전히 사실로 받아들이긴 어렵고요. 예. 수사 과정에서 처벌 문제뿐만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. 그 일부 증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그 탈북 정호원들이 그런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에 일부 증언만 가지고 섣불리 예단했다가는 오히려 그분들의 의사에 반한 북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온 이후에 오히려 나까지 북송되는 것 아니냐 불안해하는 탈북자들의 움직임도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는 있습니다. 이미 고발이 됐으니까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마당이니까요. 예. 태영호 공사도 책을 내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일단 좀 먼저 보겠습니다. 통일된 대한민국 만세!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평양을 떠나서 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. 예, 결국 판문점에서 남측 지역에 넘어왔어요. 예, 제 발로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결국은 백기를 들고 찾아온 것으로 봐야 합니다.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두 정상이 만나서 얘기하고 화해하는 모두를 보여줌으로써 과연 그러면 앞으로 다시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어라, 다 주탕쳐라 이런 이게 가능하겠느냐. 예. 김정은이가 상당히 쇼맨십도 잘하죠. 사람의 시야에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데 상당히 능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태영호 공사의 얘기는 지금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얘기인데 일단 고모부 장성택 처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서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다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책으로 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. 2013년에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됐잖아요. 그 이유에 대해서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유보다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장성택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. 그 원한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이 어머니 고용이 생모 있잖아요. 예. 생모 고용이를 김경희 씨죠. 이 장성택 고모와 고모부였던 장성택이 싫어했다는 겁니다. 싫어해서 이 김일성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에게 이 김정은과 김정철 이 두 아들을 고용이가 소개하는 걸 막았다는 거죠.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래서 사실상 장성택, 김경희 때문에 김정은은 어릴 때 할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. 태영호 전 공사의 이야기에 따르면.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원한이 생겼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정권을 잡자마자 거의 이 공포 정치를 시작하면서 장성택 을 처형하는 걸 가장 먼저 했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. 또 윤영걸 대표, 글쎄요. 김정은의 잔혹성도 고발을 했고 노동당 3층 서기실? 이 책 제목에도 이게 들어가거든요. 네, 노동당 3층 서기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볼 수 있죠. 가장 뭐 김정은 그 핵심 측근들이 근무하는 데니까. 그러니까 그때 태영호 그 주영 공사가 북한에 있으면서 들었던 얘기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기록을 한 거죠. 그게 의하면은 뭐 장성택을 저렇게 처절하게 저렇게 고사총으로 쏴가지고 그 시신도 그냥 분해될 정도로 잔혹하게 하고 그 일족을 싹 어떻게 보면 숙청한 게 조금 이해가는 측면이 있어요. 연상군이 자기 어머니 윤비를 원수 갚다가 그렇게 잔인해졌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 고용이가 그 고모인 장성택하고 고모인 김경희가 그 계속 고용이를 싫어해가지고 견제하고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김정은의 사람 만나는 것까지 다 차단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저렇게 잔인하게 복수한 건데 그런 면에서 어제 자서전이 조금 좀 관심을 끄는 내용이고 또 잔악성을 보여주는 게 자라 농장에 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자라가 죽은 거에 대해서 질책하고 돌아오는 와중에 차로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 처형하라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고 잔인하고 거친 그런 측면을 태영호 공사가 나타낸 게 있고 제가 듣기로는 태영호 공사는 거물급이 귀순한 사람이 황장엽 그분하고 노동당 서기하고 또 태영호 공사가 있는데 지금 태영호 공사는 비교적 과거 황장엽보다는 우리 한국 내에서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. 그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
여성 전용 원룸 건물에 침입해서요. 변태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홍주원 기자의 리포트. 한 남성이 건물 복도에서 서성거리더니 방문으로 다가가 귀를 바짝 갖다 붙입니다.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는 속옷을 들어 얼굴에 대기도 합니다. 30대 남성 전모 씨가 서울의 한 여대 근처에 있는 여성 전용 원룸 건물로 들어가 변태 행각을 벌이는 모습입니다. 전 씨는 주로 여대 주변을 돌며 여성이 많이 사는 다세대 주택과 원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. 전 씨가 지난달 30일부터 그제까지 이렇게 무단으로 침입한 곳은 여성 전용 원룸 건물 1개와 다세대 주택 건물 1개. 여성 전용 원룸에는 4차례, 다세대 주택에는 9차례나 들어갔습니다. 특히 전 씨는 지난 5일 주거 침입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수사를 받던 와중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하지만 그제 밤 11시쯤 여성 전용 원룸 주변을 순찰하던 지구대 경찰들에게 범행 장면이 들통나 검거됐습니다. 경찰은 전 씨에 대해 주거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.